58세의 김 씨는 어제 부동산 앱을 보다가 분노했습니다. 3년 전 팔았던 강남 아파트가 다시 올랐습니다. 당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겁이 났습니다.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팔았던 가격보다 5억이나 높습니다.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팔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과 시장이 만들어내는 잔인한 역설에 관한 기록입니다. 60세의 박 씨는 지난주 후회에 빠졌습니다. 2년 전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박 씨는 집을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었습니다. 박 씨는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 집값이 30%나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쓸어담았습니다. 대출 규제는 서민만 막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억울합니다. 규제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반대로 65세의 이 씨는 요즘 만족합니다. 3년 전 모두가 팔 때 샀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 씨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겁먹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규제 강화 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씨의 자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봤습니다. 규제 정책의 역설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관망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쌓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폭등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오릅니다. 50대 후반의 최 씨는 이것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2008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최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샀습니다. 비싼 값에 샀습니다. 2021년 또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최 씨는 학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다를까? 규제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규제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떨어집니다. 추 씨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규제만 보고 시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과열지역의 반등은 더욱 놀랍습니다. 정부가 과열지역으로 지정하면 각종 규제가 쏟아집니다. 대출 제한, 청약 제한, 양도세 중과 모든 것이 억제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열지역 지정 후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60세의 한 씨는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2018년 용산구가 과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씨는 용산에 집이 있었습니다. 과열지역이 되자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 씨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부가 왜 굳이 과열지역으로 지정할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증거 아닐까? 한 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1년 후 집값이 30% 올랐습니다. 과열지역 지정은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신호가 됩니다. 정부가 인정한 좋은 지역이라는 신호입니다.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립니다. 규제로 막을 수 있는 수요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입니다. 좋은 곳은 규제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과열지역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곳만 오릅니다. 입지가 애매한 곳은 규제 때문에 오히려 떨어집니다.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통, 학군, 개발계획, 인구 유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과열지역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65세의 윤 씨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한 지역이 과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윤 씨는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과열지역은 오른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입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도 없고 학군도 별로였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을 뿐입니다. 윤 씨는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규제 정책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의 표면을 보지 말고 의도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왜 이 정책을 내놓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금리와 경기, 인구와 일자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50대 후반의 정신은 공부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부동산 정책과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강력한 규제 후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1년 후에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정신은 이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팔았습니다. 정신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변하고 시장 환경도 변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되 겸손해야 합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실을 제한해야 합니다. 규제 정책의 역설이 왜 생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입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으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쌓인 수요가 폭발합니다. 70세의 송 씨는 이것을 50년간 지켜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을 봤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고 어떤 정부는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은 언제나 올랐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정책은 일시적이지만 입지는 영원하다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가 나왔다고 겁먹거나 완화됐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5년, 10년 후를 봐야 합니다. 셋째, 입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정책은 바뀌지만 좋은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60세 안 씨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이 나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산 집의 입지를 믿습니다.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개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씨는 편안합니다. 정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열 지역의 반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중, 공급 부족, 좋은 입지의 희소성. 이것들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적용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금리가 변합니다.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70세 최 씨는 최근 생각을 바꿨습니다. 50년간 부동산은 항상 올랐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집은 남아 겁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최 씨는 조금씩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규제 정책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과거 패턴을 참고하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입지를 우선하되 경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동산 투자입니다. 과열 지역의 반등도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중, 공급 부족, 좋은 입지의 희소성, 이것들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열 지역이라고 무조건 사거나 무조건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인지 일시적 과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 본질을 봐야 합니다. 65세의 이 씨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정책을 보고 시장을 보고 입지를 보고 타이밍을 봅니다.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부동산은 예술이라고, 과학이 아니라고.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고. 결론적으로 규제 정책은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의도와 결과가 다릅니다.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오르고 풀어주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열 지역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질을 보십시오. 과거를 참고하되 현재를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장기적 관점을 가지되 변화에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